10시 구간대 살짝 후반 들어서니까 시장이 또 금세 힘이 빠져 있습니다. 양쪽은 윗꼬리를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. 그러면은 중국은 한 보합권 개장했는데 우리가 좀 힘이 빠지네요. 이쯤에서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.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. 이달 초에 공매도 부분 재개된다고 상당히 좀 떠들썩했는데 재개된 지 이제 3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, 지금 현재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매도, 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들도 초반에 있어 왔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됐던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현황을 좀 봐주시죠. 네, 우선 공매도가 이 5월 3일부터 허용이 됐었죠. 전체 모든 종목에 허용이 된 건 아니고 코스피 200과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사실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. 외국인들이 분명히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 번은 뭐 크게 뭐 마이너스를 낼 수 있도록 공매도를 좀 세게 하는 건 아니냐, 이런 우려감들도 좀 있었는데, 사실 뭐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선 지금 뭐 공매도 10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, 우선은 1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.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. 실적이 시장 예상을 깨고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6일, 그러니까 실적이 4일 장마감 후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5월 6일에. 그래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매도 체결량이 535만 주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. 공매도라는 거는 지금 주식을 팔고 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보는 구조지만,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손실이 무한대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과 같은 죄송합니다. 실적과 같은 이런 확실한 부분들이 아니면 공매도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이 10종목 중에서는 코스피 종목이 9개입니다.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 한 종목, 그 SFA 반도체 이 한 종목만 코스닥 종목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사실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는데요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매도량, 그러니까 거래량은 이 삼성중공업이 1위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매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21%입니다. 압도적으로 좀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다른 종목들이 여타 뭐 삼성중공업도 공매도 비중이 7.67%고요. 두산중공업하고 SFA 반도체가 높은 편인데 10%대 초반인 걸 본다라면 LG 디스플레이는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우려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좀 집중적인 좀 공매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공매도 평균가하고 20일, 그러니까 어제 종가하고 이렇게 딱 가격도 써주셔가지고 공매도를 했다고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우선은 공매도를 많이 했는데 성공률을 본다라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6개 종목 지금 말씀드렸는데 뭐 1위 종목, 2위 종목은 당연히 공매도 평균가가 20일 종가보다는 좀 높고요. 삼성중공업, LG 디스플레이, 그리고 페노션, 그리고 메리츠증권, 동국제강, 삼성전자 이 세 종목이 그 공매도에 뭐 지금까지는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세 종목인데 사실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지금 10%가 다 안 되죠. 수익률이. 특히 메리츠증권, 동국제강, 삼성전자 8, 9, 12에 있는 이 종목들은 거의 20일 종가와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삼성중공업이 괴리가 그래도 그나마 좀 큰 편인데 그래도 5%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6종목은 현재로서는 10종목 중에 6종목은 성공적이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산중공업과 그리고 HMM은 공매도 상위 종목에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일 종가가 공매도 평균가보다 높으면서 실패한 종목이죠, 현재까지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들 대부분 좀 밸류에이션 우려감들이 있거나
그리고 이 삼성중공업처럼 실적에 대한 이 좋지 않은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주가가 그냥 단순히 좀 급등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들의 공매도 공격이 상당히 좀 거셌었는데, 작년에 개인들의 무서운 매수세의 그 힘을 보고 외국인들이 사실은 금년에 이 14개월 만에 재개된 이 공매도 금지 이 해제가 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공매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공매도에 있어서는 걱정하고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우려감 1번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. 인플레이션에 대한 밸류에이션. 이 부담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보다 줄을 가능성은 좀 낮다.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드리면 공매도에 대한 성공률과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, 사실 공매도 비중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분명히 공매도에 대한, 특히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는 주의해야 될 상황은 맞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좀 전에 외국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급으로 좀 연결지어서 보겠습니다. 공매도 부분 재개됐던 5월부터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달라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정사실일 텐데,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까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,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궁금한데요. 네, 뭐 최근에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안 좋죠.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뭐 최근에 2조 원 넘게 2거래일 연속 좀 매도세도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, 21년 좀 연초까지 길게 좀 당겨보더라도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. 기관 투자자는 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연기금 순매도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36조 원 순매도했고요. 외국인은 18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. 연기금이 뭐 어쩔 수 없는 포트폴리오 이 리밸런싱 때문에 뭐 국내 연기금도 매도를 하지만 이 글로벌 다른 나라 연기금들도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글로벌 주식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죠. 그러면서 연기금들은 대부분 좀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뭐 국내 연기금은 좀 더 거세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여기에다가 외국인들도 좀 순매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국내 주식시장에서 2020년도도 매도를 했고요. 2021년도는 사실 더 많이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, 현재까지도 18조 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신흥국,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요. 그래도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많은 신흥국 주식형 펀드를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. 신흥국 관련 주식형 펀드는 순매수세입니다. 이 신흥국 관련 주식형 펀드는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주식은 좀 순매도를 한다. 이런 부분들은 이 신흥국에 대한 좀 메리트보다는 국내 주식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외국인들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? 네, 사실은 외국인들의 큰 손들,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소, 그러니까 국내 기관의 큰 손은 국내 연기금이죠. 외국인들의 큰 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매수한 국가는 이 아일랜드, 그리고 룩셈부르크, 쿠웨이트, 사우디입니다. 이 아일랜드의 룩셈부르크는 이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나라고요. 쿠웨이트와 사우디는 이 국부펀드입니다. 이 중동에 있는 어디 국부펀드가 국내 주식을 산다, 무슨 기업을 산다, 이런 뉴스들 가끔 보셨을 텐데요. 이 중동에는 국부펀드의 이런 영향력이 좀 큰데요. 중동의 국부펀드, 그리고 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같은 유럽의 이 패밀리 오피스 같은 데는 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좀 유연하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식이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 밸런스 배분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사고, 아니면 뭐 나쁘다 그러면 좀 더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기대 수익률이 한마디로 좀 높은 자산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밝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하지만 반면에 연기금, 국내도 이 연기금이 국내 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, 외국에 있는 연기금들도 국내 주식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. 네덜란드, 일본, 노르웨이, 프랑스 같은 연기금들은 정해진 이 자산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 올랐고 다른 나라 증시들도 대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돼서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
이 연기금의 주식 자산 비중 축소도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아까 그 공매도 말씀드릴 때도 이 공매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.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높아진다 그러면 이 신흥국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부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완벽히 신흥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공격적인 자산들은 매입을 하고 있지만 연기금의 매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큰 그림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. 네, 지금 첫 번째 주제, 두 번째 주제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.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지금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을 때는 공매도 상위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수급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 투자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